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잠깐만 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를 6개로 나누고 그 6개 국토의 각자의 어떤 그 대상을 수립 지역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도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그 수립 대상 지역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도시를 묶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였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었고요. 이걸 우리가 지역간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지역간 계획이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고 이제 지역간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는 없다 그랬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 자, 요런 특징이 있었어요. 요 3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자, 제일 중요한 특징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비부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부속적 행정계획이다. 뭐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죠. 이 2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뭐 이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좀 더 나가서 볼게요. 자, 이 둘 가운데 공청회는 어디에 있었나요? 공청회.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어요. 공청회가 여기에 있어요. 공청회라고 하는 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가 있어요.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공청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공고. 널리 알리는 행위. 공고는 어디에 있었죠?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공고가 있어요. 밑에는요, 이건 공고가 없어요. 공고가 없다면 뭐가 있냐면 국민에게 효력을 미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고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는 공고는 없고 여기에는 고시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시. 자, 이게 고시를 통해서 국민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고시했을 때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라고 했으니까 자,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구체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형도면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됐으니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위로는 자, 비구속적이었고 장기 발전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리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봤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자,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에 자, 지금 도시군 계획 관리계획 하는 거예요. 상위 2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요, 2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얘를 함께 입안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위 2개의 계획에 언제나 부합해야 되고 2번째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해야 된다.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입안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였죠? 맞죠? 그렇죠. 기지산세.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그랬어요. 자, 얘가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의견 제시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기, 지, 산. 자,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그렇죠? 기는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지구 단위 계획. 내가 사는 지역에 실버타운, 교육지구 건설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지역에 좀 잘 살게 해줘 라고 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도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때 이반 제한할 때 아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시설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구할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주민의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은 뭐였어요?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은 면적 3분의 2 이상. 얘도 얼마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봤던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금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 다 봤던 겁니다. 자, 봤던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아직도 용도 지역에 못 들어갔죠? 이제 용도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용도 지역. 자, 용도 지역인데 거기 책 페이지 볼게요. 첩에 보시면 토지의 쓰임, 개발이나 보존을 결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되고 배타적인 성격이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용도 지역 OX 아침 할 때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배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그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겹쳐서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거 지역이면 주거 지역 따로, 상업 지역이면 상업 지역 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용도 지역부터 조금 더 보죠. 용도 지역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잠시 이제 기억을 보면은요. 용도 지역.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내 땅이라고, 당신 땅이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건물 짓지 마 라고 하는 거니까 건폐율과 그렇죠. 용적률을 가지고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목적이 그 도시의 정체성 확보가 목적인 거예요. 이게 숨은 목적이 뭐냐면 용도 지역의 목적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용도 지역이라는 걸 나누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정권자가 누가 있죠? 지정권자? 용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 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까지. 아까 시장 군수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만 지금 용도 지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말로 좀 바꿨을까요? 용어를. 자, 뭐 같은 의미긴 한데요. 결정이라고 써볼게요. 자,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가 담당을 한다. 자, 토지를 아까 토지에 대해서 행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특히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한다 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제한하는 건데 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려면 자, 토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보존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한다, 토지의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존하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택해야 돼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지역을 도시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도시를 만드는 게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도시를 그냥 일반적으로 도시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해가지고, 자, 일단, 자, 그럼 뭐 도시 지역 안에 뭐 주거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업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녹지 지역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공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전 지역 같은 토지를 보전하는 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지역을 농림 지역으로 설정을 하거나, 자,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버리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리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관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또는 생산하거나 또는 보존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계획관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계획관리다라고 하는 거는, 자, 좀 있으면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이, 또 지난 시간에 했었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원래는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그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어떤 땅을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뭐 거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지정하지 못하고, 자, 하지만 꼭 그렇게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지정을 하지 못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관리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어떤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용하거나 보존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나누고 또 뭐 도시 안에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그리고 녹지 지역 이렇게 나눴던 이유는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에도 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겠다. 이게 막 섞이면 혼란스러우니까 좀 나눠놓겠다라고 하는 게 그 용도 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아침에도 한번 그렸던 내용인데 용도 지역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크게 이 그림에 따라서 나누시면 돼요. 도시 지역이 있고요. 도시 지역 다음에 이제 관리 좀 밑에 있을까요?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그 그림 첫 페이지에 있어요. 그 첫 페이지에, 프린트 첫 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자, 보존할 거냐, 관리할 거냐, 이용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겠다는 건데요. 다시 도시지역은 또 네 가지로 나누죠.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있고요. 하나가 녹지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있고요. 요거 글씨 써야 되니까 조금 밀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주상공록 이렇게 외우세요. 주상공록.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주상공록도 결국은 뭐예요? 용도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해서 관리지역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또 세분돼요. 주거지역은, 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전용은 다시 1, 2,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뉘어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또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또 3가지로 나누어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녹지지역도 3가지가 됩니다. 자, 녹지지역도 3가지가 있어요. 녹지지역도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해서 이렇게 또 3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용도지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용도지역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뭐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였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전용 주거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눴는데,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전용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주거인데, 요거를 읽을 때 전용 주거, 제1종 전용 주거인데, 요 1종을 뭐라고 하냐면 단독이에요. 단독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을 말해요. 그리고 일반 주거에 여기 그 1종, 자, 일반 주거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저층을 말합니다. 저층이고요. 2는 중층, 그리고 3은 고층을 말하는 거예요. 고층을 말한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요거 한번 볼게요. 도시지역을 이제 주상목록으로 나누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가까워야 좋아요? 멀어야 좋아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가까워야 좋은가요? 멀어야 좋은가요? 가까워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옆에서 막 상업지역이었고 막 옷 팔고 막 난리 나고 막 좋아요? 아니면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은 가까워야 좋을까요? 옆에서 막 매연 나오는데 막 그런 데 살고 싶으세요? 아닐걸요?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요? 또 가까워야 좋을까요? 멀어야 좋겠죠. 그 상업하는 곳이랑 어떤 이렇게 매연 나오는 곳이랑은 멀어야 돼요. 그래서 도시를 계획할 때 이렇게 삼각형을 놓고 계획을 해요. 지금 용도지역, 도시지역을 계획할 때, 자, 그럼 볼게요. 제일 끝에 이제 주거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상업지역이다 라고 놓고 보고요. 이쪽을 이제 공업지역이라고 놓고 볼게요. 거리가 있어야 좋다는 거예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간에는 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우면 안 돼요. 가까우면. 나 편하게 쉬고 싶은데, 집에 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옆에서 옆에 상업지역이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 하고 하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야 됩니다. 멀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멀리 띄워놓기 위해서 주거지역을 이쪽에 설정하고 상업지역을 설정하고 공업지역을 했는데 이게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해요. 중간에 뭘 설치하느냐? 녹지지대를 설치해요. 녹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녹지예요. 녹지. 그러면 얘도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얘 여기다가 녹지를 설정을 합니다. 녹지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못 오게 뭐 하냐면 녹지지역 양 옆으로 도로를 또 개설을 해요. 이렇게 도로를 또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아예 못 넘어오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걸 이렇게 개설을 해놔요. 그래서 아예 거리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게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계속 커지잖아요.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나게 녹지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도로까지 아예 깔아놓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게 도시계획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게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보호하겠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보호하겠다.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됐습니다. 근데 주거지역은 여기 있죠. 상업지역은 여기 있어요. 근데 난 주거지역 여기 사는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주거지역이니까 라면이 없어요. 라면 사 먹으려면 여기 도로를 건너고 녹지 건너고 다시 도로 건너고 라면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라면 사 먹으러 가다가 점심때가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침에 라면 먹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뭐가 등장해요? 라면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주거지역 옆에, 자, 일정한 거리를 떠나서 준주거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준주거지역. 이 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준주거라고 하는 거는 주거 기능을 하면서 여기에 알파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요. 주거 기능과 함께 알파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준주거는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라면이잖아요. 라면 슈퍼마켓에서 팔죠. 그래서 준주거라고 하는 거는 주거 지역에 이제 알파 기능이 있는 건데,
준주거 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근생이라고 할게요. 근생. 근린생활시설. 이게 슈퍼마켓이에요. 근생이 여기에 딱 위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여기 살다가 여기 준주거 가까워 여기 라면 파니까 뛰어와가지고 라면 사서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조용할수록 좋잖아요. 내가 주거지역에 사는데 조용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림을 좀 작게 그렸는데 조금 더 키워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어쨌거나 준주거가 되면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여기도 뭐 어쨌거나 사람이 이제 좀 붐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용한 지역에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주거를 나눠요. 여기를 1종, 그 다음에 여기 2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기 1,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조용하게 살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양호한 지역이 돼요. 양호한 지역. 양호한 지역. 이런 지역을 양호한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1, 2, 그리고 3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여기도 어때요? 여기 슈퍼마켓하고도 가까우니까 준주거지역하고 슈퍼마켓하고 가까우니까 살기가 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편리한 지역이 돼요. 여기는 사람 살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된다고요. 편리한 지역은 뭐냐?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일반 주거지역. 자,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1종, 2종, 그리고 편리한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상업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사람이 많고 도로도 많고 기반시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밀도가 높죠. 아주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여기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고층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1종, 2종, 3종 이렇게 나와 있죠. 일로 갈수록 그래서 고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이제 고층이 된다.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상업지역 가면은 사람이 정말 바글바글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려면 도로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업지역을 이루게 되면 도심지역이나 또는 부도심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도심이 되거나 또는 부도심 지역에 상업지역이 이제 건설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갈게요. 이제 공업지역이 있어요.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도 여기 보면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수록 사람이 이쪽에 살고 있는데 사람하고 멀수록 사실은 전용 공업지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로 딱 나눠가지고 자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전용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주거지역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거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세 번째는 준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뭐냐면 공업적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알파가 들어가 있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 매연이 이빨이 나온 동네,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온 동네를 전용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매연은 없어요. 매연은 없는데 그냥 공업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연이 많이 나온다, 매연 없다. 준공업 같은 경우는 공업 기능을 하지만 알파가 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 근생시설,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이에요. 이게 준공업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공업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알파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을 아까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 확보가 목적인 지역이다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용 그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주택.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쪽이 밀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양호한데 전용 주거지역은 이제 주택 아주 사람 살기 아주 양호한 지역인데 자 1종은 이제 단독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높아져서 저층, 중층, 고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 뭐 전용 1, 2, 일반 1, 2, 3 요런 뜻이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페이지 잠깐 보시면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 잠깐 볼게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건폐율.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제가 써봤으니까 오늘은 그럼 집에 가서 건폐율까지만 한번 잠깐 보세요. 이제 금방 끝내드릴게요.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살짝 배웠죠.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배웠다고요. 그래가지고 대지의 어떤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게 이제 건폐율의 개념이었죠. 그럼 잠깐 볼게요. 지금 전용 주거 지역은 50% 그리고 전용 1, 2도 이것도 자 50을 짓고요. 일반은 6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이쪽에 50. 그리고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70이에요. 그리고 중심 상업 지역은 9, 8, 7. 자, 이거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7. 그리고 공업지역은 다 70인 거예요. 다 70이 되고요. 그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다 20이 원칙인 거예요. 다 20. 다 20이 원칙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리지역도 다 20이에요.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인 거죠.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도 20%만 건축 허용하겠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마찬가지로 20%만 허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자, 건폐율은 아까 대지가 있고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대지에 건물이 올라갈 그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평 면적이었는데 지금 전용 주거 지역이 50%다. 전용 일종이 50%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라고 한다면 100평의 절반 크기만큼만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지 면적이. 그래서 이게 100제곱미터라면 50제곱미터에 한해서 요만큼만, 이제 요 부분에 한해서만 건축물을 이 부분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면적 제한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폐율의 개념인 거예요. 건폐율.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건폐율까지 본 건데, 여기 몇 시까지죠? 1시 50분까지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7페이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용도별로 지역을 나누었다. 그리고 거기 지정권자 하나 써놓으실까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자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이었고 시장하고 군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구 단위 계획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얘네들은 자 가로치시고 지구 단위 계획에 한해서만 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결정할 수 있다. 자, 용도 지역에 지금 도, 관, 농자 해서 요거는 좀 오늘 외우시죠. 네, 오늘. 자, 용도 지역 안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요. 도시 지역 안에 다시 주, 상, 공, 녹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관리 지역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주거 지역은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이렇게 좀 외우세요. 그림 그대로 자 외우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 1종 전용주택 볼게요. 1종은 이제 단독주택, 2종은 공동주택.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은 자 편리한 지역인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층은 고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에 해당한다. 요거예요. 지금 도심, 부도심에 해당한다. 중심상업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일반이고 유통은 어떤 생산물의 유통지역인 거예요. 그건 별거 없고 자 근리는 이동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역이다. 자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면 중화공업이다. 굴뚝 나와 있는데 연기 많이 나는 데요. 연기 많이 나는데. 자, 그리고 일반은요, 친환경 지역이다. 굴뚝, 매연은 없어요. 매연은 없는데 공업지역인 거예요. 자,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알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경호 플러스 뭐 끝에 가다가 보완이에요. 완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업무 기능이 보완됐다 그랬는데 그냥 알파가 있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업지역 가운데 알파가 있는 지역. 자, 그리고 녹지지역은요, 지금 보생자 이렇게 있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 보존 녹지다. 생산 녹지는 자.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이다. 아까 생산 녹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갔었죠? 자, 생산 녹지는 지금 농림 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했죠. 농림 지역은 원래 생산이 목적인 거예요. 농업 생산이 목적인데 아무튼 그곳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요. 계획관리.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그래서 사람이 좀 있으면 많아지는 지역, 사람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농림지역이요. 자,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생산하는 걸 말해요. 농업생산 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세요. 자연환경, 그리고 수자원,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했고요. 자, 용도지역의 의, 오른쪽 하나 보시면 자,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제한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한마디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용도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밑에
밑에 하나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8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거는 그냥 오늘 본 건데 요거 아까 그 검표를 쓴 거예요. 검표까지만 했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다 외우기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운데 자 일반에서 거기 3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일반 자 3종 일반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있죠? 50 검표율 50 요거 하나 외우시고요. 밑에 관리 가운데 계획관리 40이에요. 40 요거 하나 외우세요. 자, 요건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용적률은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7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오시고요. 예,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 주에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